네, 스치면 상한가 오늘도 특별한 이슈 점검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먼저 살펴보실까요? 자, 코스피 0.41% 모처럼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641포인트, 2,640선을 회복한 모습 보여줬고요. 코스닥도 770선을 회복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 안에 특징적인 모습 본다면은 하이닉스가 5일 만에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 오늘 카카오가 5% 움직이는 등 어떤 특정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이 모습 그대로 가고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좀 잡아가야 할지 오늘 월수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월수팀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수팀 나왔습니다. 이호근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박병주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장 어떻게 바라봤는지 모처럼 만에 빨간불 둘 다 켜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호근 매니저님 한 줄평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저의 이제 한 줄평은 전략 후가. 네,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을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최근에 미국 나스닥 지수가 벌써 3일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불안정한 시장이었는데 우리 시장은 크게 이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장세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 시장의 조정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기존에 좀 많이 올랐던 쪽은 이제 조금 차익 실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그 새롭게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여기에 이제 우리가 계속 이 새로운 종목을 준비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전략 후강 그리고 새로운 흐름에 새로운 종목 우리가 좀 이제 눈여겨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번에 백인현 매니저님 한 줄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한 줄평은 2차 전지 바이오 놓치지 말자입니다. 몸 강하게 얘기해 주시네요. 예. 네, 최근에 이제 오늘장만 봤을 때는 2차 전지 바이오 그 외의 섹터는 사실상 크게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섹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 국채 수익률이 빠지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바닥에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업황이 안 좋네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2차 전지가 최근에 우리 국내 시장을 가장 강하게 이끌었고 그 영향으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업황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매크로 지표가 조금 바뀔 개연성이 높고 그리고 유럽 1월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해 12월 달 역성장에서 순성장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할 때 올해는 2차 전지가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일단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먼저 움직였고 그리고 양극재랑 실리콘 음극재 관련 종목들 움직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도 제가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바이오 놓치지 말자. 지금 방송이 막 시작돼서 그런지 격앙된 목소리로 강조를 해준 백인현 매니저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박병주 매니저님 한 줄평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오늘 한 주평이 연기금이 37일간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다. 따라서 연기금 매수할 때는 그 자막이 좀 셉니다. 인생 역전 찬스가 왔다. 이건데. 야, 더 자, 강하네요, 그러면 여기. 제가 준비한 그 차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여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설명드리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 색깔을 노란색 칠한 부분 있죠. 자, 제가 여기를 칠한 그 시점이 언제냐면 2004년 그때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연기금이 지금처럼 계속 줄기차게 매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같이 이렇게 매수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증시가 연속으로 3년 동안 그때 이제 700에서 2000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이제 이 부분이 그냥 숫자로만 되니까 그 이해가 좀 안 되시니까 제가 가장 쉽게 설명드린다면 그때 그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잘 나갔던 OCI 같은 경우는 한 50배를 갔고 그리고 일반 약간 유명한 테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0배 갔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를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라고 말을 표현을 쓸 수가 있겠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여기가 그 2009년 1월 달부터 2월 달 때 그때 지금처럼 연기금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70주라 해가지고
삼성전기, SK, 그다음에 하나오션 이렇게 해서 7공주가 만들어가지고 일반 대형주가 10배 이상 갔었고요. 물론 일반 개별주도 많이 갔었습니다. 다날 같은 경우도 거의 3개월 만에 10배 이상 갔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바로 그러한 이런 부분들이 만들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연기금이 지금 만들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걸 무조건 쪽쪽 받아먹습니다. 아기가 밥을 먹듯이 쪽쪽 다 받아먹어요. 그러면 그 아기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연기금이 그걸 다 받아먹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 서학개미님들은 지금 요즘에 힘들어요. 지금 보면은 그 약간 미국에서 대형주들만 덜 빠지지 나머지 뭐 테마에 걸린 것들 특히 뭐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고점에서 한 7일 만에 거의 30% 빠졌나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올해 연초부터 너무나 말을 많이 했어요. 올해는 우리나라에 오셔야 된다. 그러면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스치면 상한가를 보시면서 힌트를 얻으시기 바라고 또 박병주 매니저 우리 또 전문가들 또 무료방송 들으시면서 정말 2025년, 2027년 인생 역전이라는 그거 오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발바닥입니다.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한 줄 평 듣고 나면은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고, 아, 내일 어떤 종목 사야지? 박병주 매니저와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뿜뿜 막 올라옵니다. 자, 과연 오늘은 박병주 매니저가 어떤 쪽을 또 보고 있고, 백인현 매니저, 그리고 이호근 매니저도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특이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드디어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 7시쯤 아마 내일 우리 시장 개장하기 전에 제일 큰 이슈가 될 것 같고 내일 시장의 뭐 엔비디아가 어쨌다라고 해서 어떤 종목 상승, 어떤 종목 하락 뭐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지 않았다, 컨콜이 좋지 않았다 하면서 HBM 이대로는 안 되나 뭐 다양한 기사들이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엔비디아의 실적 매출 가이던스를 좀 컨센을 보면요. 380억 달러 매출, 영업이익은 274.4억 달러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매출 영업이익 중요하죠. 하지만 내일 또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 왕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현재로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냐 마냐 하면서 우려감을 좀 생겼는데 오늘도 메타에서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데이터 센터 건립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우려를 좀 불식시킨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앞으로 좀 기존의 투자 아이디어가 유지가 될지 아니면 이제 좀 전면 수정을 해야 하는 건지 다양한 이 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이호근 매니저님. 자, 먼저 내일 오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일단은 뭐 아까 그 자세히 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매출은 이제 380억 달러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 동기 대비해서 한 73% 성장하는 걸로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할 때 그냥 깜짝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강하게 급등했던 경우들이 많았는데 일단 그 시기는 조금 지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년 한 2분기까지만 해도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엄청난 이러한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서 다들 어느 정도 눈높이도 어느 정도 높아졌고 그리고 이전처럼 엔비디아가 강하게 실적을 끌어올리는 이러한 시기가 이제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뭐 280% 막 이런 시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100% 밑에까지 물론 이 70%도 엄청나죠. 그렇지만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가 보여줬던 실적 대비해서는 이제 많이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그 과거 이번에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큰 기대감은 없을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주목되는 부분은 이제 블랙웰이죠. 원래 이제 블랙웰이 3분기부터 매출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좀 늦어져서 4분기에 이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블랙웰 매출이 나왔는지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앞으로 이 블랙웰에 대한 이야기 그쵸. 이게 이제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한 2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 시기가 시작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잭슨 쪽에서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공급 시기라던가 공급량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HBM 반도체에 있어서 상당히 좀 크게 영향을 그쵸.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지금 블랙엘이 예상보다 좀 빠르게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SK 하이닉스가 이제 상당히 수혜를 받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HBM에서 조금 늦은 이 블랙엘을 좀 공급량이라던가 이런 시기가 좀 늦어진다면 삼성전자가 오히려 더 긍정적이고 SK 하이닉스는 부정적으로 좀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적은 어느 정도 컨센서스에서 부근에서 형성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블랙엘이 어느 정도 속도로 공급량이 나갈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내일 엔비디아가 워낙에 국내 반도체주에 끼치는 영향이 있다 보니까 내일 뭐 확실히 젠슨왕이 어떤 네. 이야기를 하느냐, 최근에 뭐 결함이 좀 나오고 있는 뭐 블랙엘에 대해서는 어떤 코멘트가 있느냐, 그 부분을 좀 유심 깊게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백인현 매니저님, 네. 제가 이 치면상한가 온 게 작년 4월이잖아요. 그래서 백인현 매니저와 그때도 계속 이 엔비디아 실적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거의 이제 4개의 분기를 연속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백인현 매니저가 항상 이야기했던 것도 예전 같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 또 이제 한 1년 정도가 지난 이 시점, 지금도 그렇습니까? 뭐 사실 실적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성장률이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실적이 약간씩 둔화되더라도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 건설을 계속해서 캐펙스 투자를 늘려가면서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 투자자들 눈높이보다는 조금씩 더 계속해서 높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오전 뭐 6시에서 7시 사이에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경우에도 우리 기대에는 충분히 충족할 만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향후 다음 분기 실적 같은 경우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은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프리마켓에서 엔비디아가 한 2%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은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의 가장 큰 관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저사양 반도체 칩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실적이야 한 곱이 넘기면 엔비디아는 언제나 계속해서 반등을 했듯이 실적은 일시적인 노이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미국 정부 차원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반도체 수출 제한을 해버리게 되면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향후 전망이 조금 어두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PPT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엔비디아 AI 반도체 칩 히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쭉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원래 엔비디아는 처음에 A100이라는 AI 반도체 칩을 2020년 5월에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H100은 2022년 10월, 그리고 H200은 2024년 2분기에 출시했고, 그리고 블랙엘 아키텍처로 만들어진 블랙엘 B200 같은 경우에는 2024년 하반기에 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고사양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H100을 수출하다가 그게 제한되면서 H800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H800 같은 경우에도 수출 제한이 걸리면서 H20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H20도 이번에 딥시크 충격 이후로 트럼프 정부가 수출을 제한하게 된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실적 타격이 조금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에는 오히려 중국 빅테크 업체들 같은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수출 제한을 걸기 전에 H20을 사재기하는 느낌으로 급격하게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실제 제한을 해버리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중국향으로는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는 조금 더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실적에 조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고사양 AI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의 HBM3, HBM3E, HBM이 들어가는데 중국으로 넘어가는 저사양 AI 반도체 칩에는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의 HBM3가 탑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H20의 수출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실제 엔비디아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H20 수출 제한이 딱 걸려버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그쵸. HBM 쪽에서는 타격을 조금 더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 보게 되면 하웨이, 즉 중국에서도 AI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는 하웨이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국내 반도체 관련 업체들 중에서 이번에 이제 딥시크 때문에 MK전자가 올랐듯이 하웨이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좀 순번 돌아오면은 제가 백인현 매니저님 안 그래도 질문을 좀 준비한 게 엔비디아 실적 기존의 뭐 HBM 라인들 밸류 체인을 봤을 때 그리고 최근에도 백인현 매니저가 이야기해줬던 것 중에 하나가 레거시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했거든요. 그 두 가지에서 지금 중점 포인트 어디로 잡아야 될지 잠시 후에 백인현 매니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 자 그럼 박병주 매니저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우리가 오래 정말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네네.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엔비디아의 이제 그 연봉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연봉 제가 엔비디아 연봉 그 그래프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그 엔비디아라는 그 이 종목을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 것은 결국은 어떤 목적일까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엔비디아에 속한 종목들, 거기에 납품하는 그런 종목들을 투자해가지고 이익을 얻기 위함인 것이 우리 가장 어떤 출발점이라고 저는 먼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는데, 자, 엔비디아에 제가 시청자들이 보시고 있는 그래프가 연봉 그래프입니다. 연봉 그래프인데, 보시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죠. 지금 뭐 예전에 보면은 2017년에는 0.5달러였어요. 0.5달러. 0.5달러 계산해 보니까 거의 한 400배 같더라고요. 400배.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올해는요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엔비디아 관련 블랙웰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또 블랙웰 문제를 해소되고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이 2025년 연봉의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이번에 실적이 좋게 나오든 안 나오게 나쁘게 나오든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 주가 방향은 하락으로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하락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우리 시청자님 궁금한 게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나 반도체 소부장은 어쩌라고요? 이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쩌라고? 저는 별로 영향이 없다고 봐요. 왜요? 왜 그러느냐? 지금 미국에서 그 반도체 관련주에서 올라간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 전 세계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대장이잖아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 이런 종목들은 올해 전체적으로 상승 과정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거기와 궁합이 맞는 게 우리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반도체 1월 달부터 올라왔던 제가 말씀드렸던 동진셰미캠, 그리고 심텍, 이런 종목들은 그쪽과 궁합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궁합이 맞느냐? 제가 강조 드렸다시피 지금 컴퓨팅이 바뀌고 있는 거죠. 올해 가을쯤에 윈도우 12, 그 컴퓨터 안에 AI 에이전트가 들어가는 윈도우 12 온 디바이스형 컴퓨터가 나옵니다. 저는 거기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다라고 봐요, 시장에서. 그리고 최근에 소캠이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소캠은 뭐예요? 이제 우리 로봇 안에 들어가는 AI 칩, 소형 슈퍼칩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AI 칩, 요게 들어가는 게 소캠이에요. 지금 시장은 그걸 보고 가죠. 그래서 그걸 보고 가는 게 우리가 이점 있는 게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또 소부장에서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 뭐 심텍이나 이런 종목들이 거기 이점이 있으니까 먼저 움직이는 거죠. 그럼 엔비디아는 제가 보면 이제는 다 그 주가가 이미 다 반영이 돼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이 주장한 게 소캠이지 않습니까?
인간형 AI 반드시 거기다 칩을 넣는 거 자율주행 칩을 넣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밑에 제가 준비한 그림이 있습니다. 요거는 미국 국채 금리입니다. 지금 최근에 보시면 미국의 그 이제 중소형주들이 너무나 심하게 빠지고 있어요. 뭐 저기 양자 컴퓨터, 그 SMR 이런 종목들이 고점에서 거의 뭐 30-40% 빠졌어요. 그러면은 그게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그 미국 전체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미국 국채를 보면은 이게 지금 2년물 금리거든요. 미국 국채 2년물이라는 것은 정책 금리를 앞서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 미 연준도 올해 3월 달 아니면 4월 달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매크로 변수. 미국 경기의 매크로 변수가 지금 길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안 가고 엔비디아도 안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테슬라도 안 가는 것이죠. 그렇게 감을 잡으실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2년물이 꺾이고 있다. 그거는 미국한테는 불리하지만 또 우리는 이미 작년에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 7월 달부터 12월까지 미국은 날아가는데 우리는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은행이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이번에 했다는 것은 저는 좋다라고 보여요. 그런 지금 제가 금리를 말한 것은 매크로 변수가 가입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상황이 안 좋고 그러면 엔비디아도 이번에 실적이 좋게 나오자 할지라도 오히려 거기가 피크아웃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은 사이클이 틀리다. 거기에 맞춘 것은 미국의 어플라이 머터리얼즈나 마이크론 이 종목을 보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박병주 매니저님이 엔비디아 지금 실적 발표 대기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피크아웃 아마 내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해도 하락할 확률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근거는요. 소캠, 뭐 CXL, 주문형 반도체 등 지금 반도체의 이 트렌드가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 그 부분을 확실히 짚어줬고요. 그렇다 한들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를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영향은 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기억에 남는 건 확실히 피크아웃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좋은 떡밥을 좀 던져주신 것 같긴 한데 이거 가지고 얘기 간략하게 해볼까요? 백인현 매니저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반도체 피크아웃 말씀하시는 거죠?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피크아웃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제 엔비디아 피크아웃 가능성 있겠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딥시크를 출시한 다음에 많은 투자자들이 글로벌 미국 쪽 빅테크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 캐펙스를 줄일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지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때문에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메타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를 더 늘린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 구설수가 조금 올랐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민간 쪽 데이터 센터 임대를 뭐 취소한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그게 취소하는 게 아니라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쪽에서는 굳이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건립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투자를 줄일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단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H20 반도체까지 중국으로 수출하는 부분을 조금 제한하게 될 경우에는 엔비디아 타격이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중국 쪽 매출 비중이 점점점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실적은 항상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눈높이보다는 더 높게 나왔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엔비디아 실적이 줄어들 가능성, 피크아웃 얘기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성장률이 과거처럼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겠지만 실적 자체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확실시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피크아웃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상향은 꾸준히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번에 이호근 매니저님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그냥 백인현 매니저하고 똑같습니다. 더 이상 첨언은 없으시고, 네? 첨언은 따로 없으시고. 또 했던 말 또 되풀이되면 또. 맞아요. 예.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아까 박병주 매니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엔비디아가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근 매니저님. 지금요? 네. 아무래도 좀 영향이 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이제 흐름을 조금 보시면 그 HBM 쪽이 좀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SK 하이닉스하고. 그래서 그 직접적인 영향은 그쪽이 좀 받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최근에 좀 새롭게 좀 올라올 수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급락을 하거나 그러면 그때는 좀 부담이 되겠지만 엔비디아가 뭐 현재 주가 정도에서 정체돼 있다면 뭐 최근에 좀 시장에서 떴던 뭐 CSL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소캠 뭐 이런 그 기판이나 뭐 그 온 디바이스 AI 관련 뭐 이런 종목들은 왜냐하면 이제 작년보다는 좀 실적이 좋아질 걸로 지금 네. 전반적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그러니까 반도체가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이 그 약간의 이제 그 구분만 좀 한다면 전체적으로 엔비디아가 뭐 폭락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반도체 올라갈 종목들은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 뭐 CSL, 온 디바이스 AI 뭐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올해는 그쪽에서 좀 시세가 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대응 전략 앞으로 좀 짧게 대답을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박병주 매니저님, 내일 대응 전략에 대한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 박병주 매니저님의 의견대로 본다면 엔비디아가 떨어지더라도 국내 반도체는 오히려 좋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자, 근데 엔비디아가 급락을 하게 되면은 네네. 국내 반도체가 내일 단기적으로는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걸 기회로 잡고 담아가는 전략이 더 낫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제가 이제 피크아웃이라는 용어가 그 이제 실적이 어떤 그 절정을 쳐서 옛날처럼 이렇게 실적 기울기가 그 이제 즉 로그 함수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그거는 없지만 갑자기 실적이 이렇게 급락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주가 근데 피크아웃 제가 말하는 건 말씀드린 그거예요. 거죠? 그 예. 주가도 피크아웃이라 해서 주가가 바로 급락합니까? 거기서 이제 뭡니까? 약간 고점놀이, 산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 민둥산을 만들고 나서 이제 주가는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죠. 피크아웃이니까 바로 엔비디아 급락을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옛날 엔비디아가 옛날 그 이제 2022년, 2023, 2024년처럼 엔비디아 주가의 그 각도가 다른 반도체 주가 각도를 리딩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네.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렇다면 저는 현재 제가 이제 그 유망스럽게 보고 있는 종목은 동진세미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진세미캠. 네, 동진세미캠이라는 종목을 지난번에 제가 그 스치면 상한가 한번 그래프를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연초에 제가 그 스치면 상한가 전략 종목으로 이 종목을 그때 23,000원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약간 여기 쌍바닥 형성하고 지금 최근까지 거의 한 40% 올라갔죠. 그때 제가 이렇게 어떤 말씀 드렸냐면 51,500원인데 이게 2만 원대까지 빠진 거는 너무 안 된다. 이 종목은 더군다나 삼성전자 포토 공정에 즉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거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필수의 어떤 부품을 만들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 40% 올라갔어요. 근데 드디어 어제 거래가 터졌습니다. 자, 최근에 심택이나 뭐 TLB나 이런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거래 터졌는데 자, 이 종목도 바닥에서 엄청나게 좋은 의미의 거래가 터졌습니다. 이 거래가 터졌다는 것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동진세미캠도 다른 종목처럼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면서 이 종목을 해 주시를 바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무스하게 박병주 매니저의 선택은 동진세미캠까지 좀 넘어왔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네. 제가 아까 질문을 좀 뭐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질문을 드렸었는데 뭐 HBM의 한 축, 레거시의 한 축에서 중심을 어딜 잡아봐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백인현 매니저의 탑픽 종목 두 개를 봤더니 이거 좀 헷갈리는데요. 네. 일단 HBM 그리고 레거시 중에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일단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 자체는 레거시 관련 종목들이 조금 더 잘 움직이는 레거시. 모습입니다. 뭐 기존에 이제 HBM 쪽 대장이었던 테크윙이나 PSK홀딩스 같은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하나정밀기계 쪽에서 이제 그 HBM4 그 TC 본딩 그쪽을 SK하이닉스에 진출한다는 얘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도 약간 노이즈가 끼면서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전체적인 투자를 하실 때는 HBM에 조금 무게를 두시고 그리고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한 6개월, 9개월 후에 본격적으로 살아날 3분기부터 살아날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레거시도 비중을 적절히 약간 배분을 하셔서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조금은 더 HBM에 무게를 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 제가 주목할 만한 종목 제가 두 종목 가지고 왔는데 먼저 솔브레인입니다. 이거는 이제 레거시가 맞죠? 네, 레거시입니다. 지금 이제 솔브레인 차트 한번 잡아주시게 되면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엄청나게 조정을 받다가 최근엔 동진 세미캠뿐만 아니라 한솔케미칼과 함께 반도체 소재 3인방 쪽에서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반등이 이유가 있죠. 중국 이구안신 때문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출 물량도 늘어날 거란 기대감 때문에 솔브레인도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데 물론 오늘 이제 2.3%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최근에 포토레지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동진 세미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으로 반도체 소재뿐만 아니라 CMP 슬러리 생산하고 있는 솔브레인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 중에서 HPSP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스치메 상한가 제가 포트에도 편입을 했는데 예. 아쉽게도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HPSP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지금보다 더 빠질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더라도 차트가 60선 아래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주가가 더 올라갈 여지가 높다.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HPSP는 고압소속 어닐링 장비 글로벌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포트에 편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PSP 때문에 제가 헷갈렸다라는 건데 여기는 좀 HBM의 색깔이 벗어났다? 반도체 전공정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공정 장비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레거시의 네네. 한 부류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워낙 HBM 올라갔을 때 HPSP도 같이 올라간 경향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봤고요. 레거시로 접근해도 좋다. 솔브레인과 HPSP였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이슈가 엔비디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주가에 가장 이제 민감한 종목이 SK 하이닉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탑픽 종목으로 정했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주들이 한 3일 연속 빠졌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오늘은 어쨌든 그 반등은 좀 들어올 걸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이 많이 빠졌는데 내일은 한번 반등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그 하이닉스도 차트를 조금 보시면 예. 기술적 흐름상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미국 시장보다는 좀 덜 빠졌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 시장이 좀 좋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내일은 하루 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봐야겠지만 어쨌든 내일은 하루는 반도체가 좀 올라가는 하루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또 네. 미국 시장이 3일간 안 좋았던 그 모습 그리고 우리나라도 반도체가 좀 쉬어갔던 걸 고려해 본다면 내일이 좀 기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아까 올랐던 채팅창 하나 읽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저희 애청자시고 채팅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쳐주시는 분이신데요. 박병주 매니저님 대본에 하이닉스 있다에 제 손목을 건다. 손목을 이렇게 쉽게 걸면 안 되죠. 박병주 매니저님 오늘 하이닉스 선택 안 해주셨습니다.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제 SK 하이닉스를 원래 자주 밀어주셨잖아요. 연속으로 한 5번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5번 넘죠. 그러니까 제가 하면 사람들이 그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예. 시청을 못해. 방송을 시청하지 못할 정도로 웃느라고 시청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그걸 빼고 동진세미캠을 좀 제가 전에 했다고 좀 홍보 좀 하려고 오늘 동진세미캠을 들고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방송을 진지하게 봐달라. 너무 웃지만 마라. SK 하이닉스 말고 동진세미캠을 선택했고 사실 우선님은 저희 애청자이시기 때문에 저런 농담은 저희가 가볍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특이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아까 백인현 매니저가 엄청나게 언성을 높여가면서 2차 전지와 바이오는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2차 전지 전기차 말고 이 배터리가 이제 로봇에까지도 쓰인다라는 모멘텀이 좀 붙었습니다. 지금 캐즘 때문에 좀 배터리가 수요가 완벽하게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로봇에 낄
배터리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수요는 어느 정도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오늘 많은 기사를 찾아봤는데 그래서 로봇에 배터리 들어가면은 얼마나 캐파가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걸 찾아봤는데 저는 안타깝게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네. 자 오늘 로봇이 좀 붙었습니다. 2차 전지에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사실 긍정적으로 보죠. 사실 네. 로봇에 이제 얼마만큼 들어갈지 이 부분은 사실 자동차랑 비할 바가 안 되죠. 다만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이외에 가장 빠르게 실적이 돌아오는 쪽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입니다. 뭐 최근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미국이랑 유럽 쪽에서 많이 설치가 되면서 그 발생된 에너지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배터리가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지금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뭐 물류 로봇이라든지 다양한 로봇에도 배터리가 사용되고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도래할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UAM에도 그렇죠. 배터리가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로봇이나 UAM 같은 그쪽에서는 실제 매출이 발생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다만 직관적으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만간에 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시다 보면 충분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 업황 같은 경우에도 다 안 좋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 가격도 굉장히 빠진 상태에서 올라올 기미를 안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어차피 리튬 가격이 반등할 때는 매크로 일단 즉 전기차 판매량이 올라가는 걸 보고 리튬 가격도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은 일단 유럽 쪽에서 1월달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유럽 쪽에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든 거지 유럽 쪽 전체 전기차 판매량은 오히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테슬라만 보고 전기차 업황이 좋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전기차 업황이 조금씩 계속해서 전년 동기 대비로는 개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가 체감할 정도로 그리고 투자자들이 유의미하게 투자할 정도로 개선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일단 전반적인 시장에서는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미국과 유럽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실 때 가장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그러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뭐 셀 업체도 있고 양극재 업체, 음극재, 뭐 전구체 그리고 분리막 업체도 있고요. 다양한 업체들이 있는데 이쪽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박병주 매니저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는 수급한테 물어보라. 이렇게, 시세입니다. 네, 시세한테 물어보라.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시세한테 물어보라고 하셨는데 일단 전고체 배터리 쪽이랑 실리콘 음극재 쪽 그리고 양극재 쪽이 가장 먼저 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전고체 배터리는 제가 유리기판이랑 비슷하게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준비한 PPT 두 번째 페이지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전고체 배터리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존의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보다는 액체 전해질보다는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행거리가 굉장히 길어지고요. 그리고 높은 출력 그리고 충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뭐 최대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는 뭐 30분 이상씩 막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실리콘 음극재가 탑재되게 되면 뭐 5분에서 10분 단위로 짧게 충전할 수도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고체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라면 충분히 전기차 업황이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동안 전기차 타시던 분들은 굉장히 불편한 점 많았거든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수요가 확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세 번째 PPT 페이지 보여주시게 되면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가 언제 상용화 될 건데? 라고 물었을 때 가장 빠르게 상용화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SDI가 가장 빠르고요. 전고체 시장 쪽에서는. 그리고 SK온, LG에너지솔루션 쪽인데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2027년 배터리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SK온 같은 경우에는 2029년, 2030년 이쪽을 목표로 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장 경쟁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2027년을 상용화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우상향하지는 않을 거예요. 또 전기차 캐즘 얘기 나오면 또 조정을 받았다가 그렇죠. 올라갈 텐데 이번에 전고체 배터리 중에서 이투 스페셜티 케미컬,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들 종목을 잘 봐두셨다가 또 전기차 쪽에서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빠질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 저점에서 매수해서 네. 기다리시면 또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될 때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인현 매니저 아까 한 줄 평에서 2차 전지와 바이오 놓치지 말자라고 했는데 그 2차 전지는 괄호치고 전고체 배터리다라고 해석을 좀 해도 되겠죠? 전고체 배터리 플러스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실리콘 음극재까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를 하시던 것 중에 제가 좀 우려가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서 지금 뭐 어제 오늘 테슬라가 주가가 급락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인도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그 부분인데 하지만 백인현 매니저가 이야기한 건 전기차 매출, 전기차 이제 판매량은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절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저는 BYD여서 걱정이 좀 되긴 하거든요. 일단 뭐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게 CATL이고 그 다음이 비아디 그리고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3위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걱정되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쪽에서도 삼성 SDI가 본격적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를 출시하게 되면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도 탑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장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 실적이 나온다라고 보지 마시고 네. 누가 더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에 앞서 있느냐 이 부분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사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는데 왜 많이 올랐냐면 우리나라 지금 그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지금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요. 산화물계, 폴리머계, 그리고 황화물계 이렇게 세 가지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황화물계가 가장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소재인 황화 리튬을 생산하는 게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기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업황을 보시고 거기에서 가장 핫한 밸류체인이 어떤 종목인지 보신다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도 투자하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뭐 전기차 매출 뭐 이런 판매량이 늘어나고는 있는 게 중국산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모멘텀, 그건 바로 전고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호근 매니저님, 이호근 매니저님도 지금 2차 전지를 바라본다면 전고체뿐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아마 그 올해 연초인가 아마 그 2차 전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쫙 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대부분 의견들이 IRA가 그 트럼프인데 전기차가 좋아질 수 있겠냐, 뭐 이제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유럽 쪽을 좀 보자고 말씀드렸죠. 네. 우리가 이제 지금 2차 전지가 이제 과거의 역사를 조금 보시면 일단 유럽이 그 문이 열리면서 거기서 1차 랠리가 한번 펼쳐졌고요. 에코플로 BM을 비롯해서 그리고 2023년에 미국 시장의 IRA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2차 전기차 랠리가 한번 펼쳐지고 최근에는 조금 이제 트럼프 되면서 좀 더 나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렇게 본다면 요번에 제가 이제 그때 그 2차 전지가 암울하다고 다들 얘기할 때 좋다고 얘기했던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유럽이 올해 이제 CO2 이산화탄소를 규제하면 맞아요. 전기차로 전환 속도가 좀 더 빠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아마 이제 3월 5일 날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가 좀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CO2 규제를 약간 이걸 페널티를 줄 거냐 아니면 약간 이제 지원금을 더 줄 거냐. 뭐 이제 요걸로 지금 이제 의견이 이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로 이제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전보다는 지금 이산화탄소에 대한 규제가 유럽이 더 강화가 되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까지는 이제 하이브리드가 꽉 잡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이브리드보다 전기차가 이제 빠르게 대체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윈터 배터리라는 우리나라의 그 큰 이슈도 있지만 유럽에서 이제 3월 5일 날 요 결정 요 부분을 2차 전지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셔야 되고요. 요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일단은 지금 현재는 2차 전지가 뭐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거나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지금 일단 이제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이제 전고체를 먼저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그 전고체가 이제 옛날 작년 같았으면 제가 그렇게 막 열심히 전고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최근에 노봇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노봇주가 뭐 지금 당장 실적이 지금 검증된 거라 우리나라 휴머노이드가 세계 국제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요러기에 대한 지금 약간의 의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네이버 노보티스 엄청 올랐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이런 시장 분위기라면 전고체 못 갈 이유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제 실적보다는 약간의 이제 모멘텀 플레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전고체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3월 5일 지나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유럽의 시행 제도가 나오면 그때는 양극재, 네. 뭐 실리콘 음극재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범위를 넓혀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호은 매니저도 네. 사실 연초부터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CO2 규제, 유럽이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네. 걸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단 좋겠죠, 업황이라는 것. 그리고 현재 모멘텀 플레이로 본다면 백인현 매니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고체 보는 것 동의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박병주 매니저님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도 2차 전지가 한번 좀 올라오기 시작했었을 땐 그땐 조금 불신이 더 컸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반등일까요? 막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지난주에 올라왔을 때는 이거 단순히 공매도 재개에 따른 수급 공백 매우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박변주 매니저님 지금 2차 전지 오르는 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저희 스치면서 아까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삼성 SDI의 어떤 그 그래프, 거기 저항이 거의 왔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한 2일 정도 이렇게 주가가 좀 빠졌는데,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결국은 시세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죠. 즉 2차 전지의 시세를 가장 앞서서 말해주는 선도주 삼성 SDI의 연봉을 제가 같이 한번 보면서 공유하겠습니다. 연봉을 한번 봐보시죠. 이 주가가 삼성 SDI가 본격적으로 올라갔을 때가 2017년대 요때 포스코 퓨처엠도 그 뒤로 한 40배 갔거든요. 올라갈 때는 이런 식으로 양봉을 주면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피크를 칠 때가 2021년에 피크를 쳤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청자님들이 보시기에도, 야, 이거 우리가 그냥 그 물리학적인 법칙을 보더라도 여기서 바로 올라채기가 힘들잖아요. 요게 이제 작년의 음봉이거든요. 요 작년의 음봉이 저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시세가 지금 현재 우리 2차 전지 현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건데 지금 적자가 거의 몇천억 대입니다. 그렇게 잘 나갔던 회사들이. 근데 시가총액은 여전히 몇천억 대도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몇 조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실적과 주가가 너무나 괴리가 있다는 거. 저는 이 문제가 또 크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런 말을 드리면은 2차 전지에서 물리신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그분들한테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악감정이 있어서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현실을 말씀드리는데 예. 그건 아니라는 거. 왜 그냥 또 나쁘다 그러면 그분들 또 저를 믿게 보시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좀 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희망을 보는 게 희망은? 한번 봤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 중간 선거가 지금 언제 있습니까? 2026년에 있나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4년 하면 더 이상 안 해먹잖아요. 그게 하나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그래프를 보니까 지금 도지거든요. 올해 도지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엄청 두들겨 맞아가지고 더 이상 악재가 없죠. 이제 좋은 것이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중간선거가 2026년에 있으면 그 또 이후로는 그분의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그럼 따라서 희망이 서서히 보이네 그런 느낌이 드시죠. 어차피 이분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가 이 주가가 많이 망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상용화 된다는 요거를 준비했는데,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황화물계 이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2040년. 그래서 2026년 내년 정도는 양산이 된다고 그러고요. SDI는 27년 별로 안 남았어요.
그러면 주가라는 것을 앞에 당겨가지고 가는 속성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전고체 뭐 좋은 점은 두 분 전문가에서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건 뭐냐. 전고체 배터리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전기차 가격이 이제 떨어져야 대중화가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지금 전기차 가격을 5천만 원대는 지금 보조금이 뺐기 때문에 안 팔리고 그 땅에서 3천만 원, 4천만 원대로 낮추자니 마진이 안 남아요. 누가? 아, 예. 배터리 업체가 마진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결론 배터리 업체 가격을 낮춰가지고 공급을 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전기차 업체들은. 결국은 그러면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업체들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가 뭡니까 이런 화재 사고나 이런 부분도 안전성도 해소는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업체들의 수익성까지 만약에 보장된다는 것이 만약에 시장에서 알려진다. 그 시점이 저는 뭐 본격적인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전기차 가격도 떨어져야만 많은 사람은 살 테니까요. 근데 지금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전기차가 결국은 승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용기를 가지시고 또 트럼프 대통령 힘쓸 때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걸 하면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의 임기가 다 끝나야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박병준 매니저님 비록 보수적인 입장이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건 전고체였습니다. 오늘 세 분 모두 전고체에 대한 이야기 강조를 좀 해주셨는데 종목도 그쪽으로 좀 봐야 될까요? 백인현 매니저님. 네. 종목 가볼게요. 저는 이제 실리콘 음극재랑 전고체 위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실리콘 음극재 쪽에서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대주전자재료. 이게 이제 실리콘 음극재 종목 중에서는 가장 먼저 실적이 빠르게 올라올 겁니다. 실제 실리콘 음극재 실적이 빠르게 올라오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고체 쪽에서는 이제 제가 아까 전에 황화리튬 생산하고 있는 이스 스페셜티 케미칼이 대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이스 스페셜티 케미칼이랑 똑같은 황화리튬을 생산하고 있는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여러분들이 이스 스페셜티 케미칼의 D를 이을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채팅창에 내용 올라왔었거든요. 춘선님께서 올려주신 건데 백인현 매니저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딕션이 너무 좋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맞습니다. 이거 저희 아나운서들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상당히 어려워하고요. 가장 더 어려워하는 게 박병준 매니저님 아니십니까? 저는 그때 이름이 길어가지고 이수로 말해서 저희 아들이 아빠 그거 뭐야 방송에서 좀 그런 쪼크를 좀 당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병준 매니저님 입장에서는 이수화 그냥 구이수화하기도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이호근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딕션 좋은데요? 예. 이 종목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 음극재에서 이제 대주전자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나노 신소재. 나노 신소재. 그리고 아까 좀 빠뜨린 게 있어도 요것만 보완할게요. 이번 인터 배터리에서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LFP, 그 다음에 원통용, 그 다음에 전고체. 요 세 가지가 이제 지금은 이제 전고체가 부각이 되는데 아마 이제 그때 되면 LFP 배터리 관련주도 한번 부각될 수 있으니까 요거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원통용 배터리도 좀 그때 아마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정리해 두시면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노신소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박병준 매니저님은 종목이 없다. 아무래도 트럼프 임기가 끝나면 그때 아마 2차 전지 종목 갖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특이점 넘어가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자, 러우. 이제 종전에 대한 이슈도 점점 뭔가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재건, 전력 인프라뿐만 아니라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에 띄게 움직였던 걸 보면은 대동기업, TYM, 농기계 쪽에서의 시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좀 가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박병준 매니저님. 네. 시간 관계상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재건 관련주 지금 어떤 접근 필요합니까? 네,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이 부분은 미국의 입장을 항상 생각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미국의 가장 종착점은
중국과의 그 패권 다툼이죠. 중국이 지금 모든 부분을 따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과의 패권 다툼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거추장스러운 걸 빨리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부분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번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푸틴과 이런 합의까지 했어요. 러시아에 있는 석유를 싸게 미국한테 공급하겠다.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자원을 공동 개발하겠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파격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거기서 무기 공급 안 하면 그대로 끝나는 거니까. 근데 푸틴이 그 정도로 합의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사업가적인 기질이 뛰어나다라고 보고요. 물론 통 크게 양보를 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결국은 이 겉만 보지 말고요. 속에 들어가 있는 미국의 어떤 본심 결국은 중국과의 패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잔챙이를 정리하다. 그 다음에 저는 북한을 갈 것으로 봅니다. 왜?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숨통이거든요. 예전에 우리 역사적으로 본다면 당나라, 수나라 때 고구려가 그 큰 중국을 무찔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사람으로 본다면 숨통이거든요. 따라서 그렇게까지 보는데 따라서 그럼 이번 주말에 젤렌스키 그 대통령이 미국을 와서 그렇죠. 와, 그 규모가 큽니다. 몇 천조 단위입니다. 1450조까지 올라갔어요. 이 숫자가 원래 700조 단위에서 그렇다면 어떤 협상이 클 것이고요. 우리는 또 그 이유까지 본다면 그러므로 인해서 유가는 안정이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나오는 어떤 그 재건 프로젝트는 천문학적으로 클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증시한테는 굉장히 화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건도 재건이지만 또 백인현 매니저님, HD 현대일렉트릭부터 해가지고 효성중공업, 재건 시장 진출 기대감이 오늘 모처럼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건이라는 섹터 안에 전력까지도 이제 함께 보고 투자할 만한 모멘텀 좀 얻었다고 보시나요? 네, 사실 이제 여태까지는 재건 쪽에서 전력이 약간 소외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전력은 단순하게 데이터 센터 쪽이라든지 미국 전력 인프라 노후화 쪽에 조금 집중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면 당연히 전력망 새로 다 깔아야 됩니다. 전쟁으로 엄청나게 피폐해진 땅에 전력망이 없으면 사실 전체적인 국민들이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력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고 그 외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 많이 돈이 들어가는 쪽을 계산했을 때 운송이나 도로 같은 쪽 그런 거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재건 쪽에서도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호근 매니저님도 전력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재건을 볼 때.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건설주나 이런 쪽보다는 지난번에 제가 농기계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대동기업. 그쵸. 그게 오히려 더 들어맞았죠? 실질적이다. 그러더니 그 주식이 제일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호근 매니저님 잘 보셨습니다. 네, 제 얘기를 듣고 했는지. 근데 우리가 깜빡 잊었던 게 또 전력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우리가 지금 그 전력 관련주들이 좀 잘 나가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미국의 지분이 가장 클 텐데 미국에서 우리나라 전력 설비주들이 잘 나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도 상당히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게 이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남북경협 수혜주 그때도 또 전력설비주 또 올라갈 거고 하여튼 전력설비주가 최근에 조금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남북경협 앞으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설비주는 계속 큰 그림에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알겠습니다. 산일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막 나갔어요. 제가 종목들을 얘기 안 드렸잖아요. 딴 얘기를 좀 많이 해가지고 지금. 예, 알겠습니다. 제2의 대동기업 산일전기로 우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인현 매니저님 종목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제 LS 일렉트릭과 전진건설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 전력기기, 변압기 특히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가 빠졌던 게 4월달 초에 반덤핑 관세 부과 이슈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빠졌었거든요. 근데 사실 실제 반덤핑 관세 재심사는 매년 이루어졌던 겁니다. 올해만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매년 이루어졌던 거고 그리고 초과압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쇼티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생뚱맞게 우리나라 초과압
미국연합기에 반덤핑 관세를 크게 과거처럼 트럼프 일기 때처럼 부과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그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미국 업체들이 받아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너무 반덤핑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는 알 수는 없긴 하지만 너무 반덤핑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 일기 때처럼 엄청나게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오히려 전력 인프라 쪽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LS 일렉트릭 가져왔고요. 그리고 전진건설로봇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펌프가 이쪽에서 미국 시장 점유율 2위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있으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진건설로봇까지 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전진건설 로봇 들어봤고요. 박병주 매니저님. 네, 저는 제가 준비한 사진을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TYM이라는 회사인데요. 자, 사진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요거는 직접 우크라이나 관계자들이 지금 거기 TYM 회사에 와가지고 직접 농기구를 몰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쟁으로 인해서 남성들이 많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죠. 부상을 당하거나 혹은 뭐 사망했거나. 따라서 남성 인구들이 일할 수 있는, 복구를 할 때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아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TYM의 농기구를 가지고 우크라이나 엄청난 곡창지대 거기를 일굴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서 아마 TYM이 다크호스로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이 종목은 지금 그리고 중견 기업으로서 매출액이 5천억이 넘고요. 그리고 영업이 또 180억이 넘는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또 주가 위치도 굉장히 낮은 위치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신다면 좋은 투자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TYM까지 들어봤고 박병주 매니저님의 오늘 볼린저 밴드 악어입을 못 봐가지고 아쉬웠는데 TYM의 저 기계가 그나마 오늘 악어의 입과 눈을 좀 대체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채팅창에 오늘 올라온 것도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겸둥이 이모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월수팀 방송 듣는 날은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요 라고도 하셨고 멜로님께서도 저도 월수팀 좋아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9시 2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특이점 3가지 이야기 모두 했고 다양한 이슈 또 어디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지 안내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네. 오늘 10시에 그 방송 끝나자마자 유튜브에서 이호근 검색하시고 오시면 되겠고요. 일단 최근에 미국 시장이 조정이 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종목이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노버주는 이제 서서히 팔면서 이제 새롭게 올라올 종목 여기에 좀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도 여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드릴 거고요. 뭐 2차 전지 당연히 전고체 말씀드릴 거고. 하여튼 오늘 오시면 새롭게 시작되는 종목이 뭔지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튼 오면은 새롭게 올라갈 종목 알게 된다. 네. 이호근 매니저 무료 방송이고요. 백인현 매니저님. 네,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무료 방송 진행하고요.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시면 되고 최근에 바이오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바이오 관련 종목 중에서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제가 탑픽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 8시에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에서 2차 전지 강조했는데 바이오 궁금하신 분들 또 백인현 매니저 무료 방송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악어입이 안 나왔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저는 이제 오늘 밤 10시에 무료 방송을 또 하겠습니다. 이제 그보다 중요한 게 우리 1, 2월 달에 가장 많이 간 종목이 하나오션이었죠. 그 하나오션을 박병주 매니저가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는 거기에서 장중에 37,000원에 38,000원 따위에 말씀드려가지고 8만 원 넘겼거든요. 그 장중에 실시간 그러한 정보를 가격까지 받고 싶고자 하는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 N에 들어가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오시면 제가 또 내일 아침에 장중에 가장 3월 달에 유망주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의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한 탑5로 이어집니다. 지금 넘어가시죠.